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당해서 형사 피의자가 되면 1차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죠. 요새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에 경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해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 외에는 다 이제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기소. 불기소라는 거는 이제 검찰 자체 내에서 이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 보통 이제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없은 경우에 불기소를 많이 하죠. 불기소 결정이 있고 기소하는 결정이 있습니다. 기소는 법원의 재판에 넘긴다 이런 뜻이에요. 기소 중에서는 구공판 청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약식이 있습니다. 구공판 청구는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넘긴다는 뜻이고 약식명령 청구는 이것이 바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형법 제41조에 보면 형벌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이런 게 있고 6호에 보면 벌금이 있죠. 5만 원 이상의 재산형을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8호에 과료라는 것은 2,000원에서 5만 원 미만의 재산형을 말하는데 행정기관이 내리는 과태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즉 형법 41조에도 나와 있듯이 벌금은 전과라는 거예요. 전과를 우리가 흔히 빨간 줄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으셔도 빨간 줄이 가는 겁니다. 실제 범죄 경력 조회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벌금 전과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벌금은 전과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것도 기록에 범죄 경력 자료에 남아있게 됩니다. 검찰이 벌금을 구하는 약식 기소는 말 그대로 약식으로 간소하게 기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은 그냥 검사가 제출한 약식명령 공소장이랑 증거 기록만 보시고 바로 판단을 하십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당연히 꼼꼼하게 기록을 보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검사가 청구한 약식명령 공소장 그대로 벌금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피고인은 이런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으시면 7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의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다는 것은 재심이 아니고서는 그 벌금형을 다툴 길이 이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투실 일 있으면 부지런히 서두르셔야겠죠. 약식명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에 주의사항이 써있죠. 약식명령이 부당하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라고요. 정식재판 청구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양식에 보면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양식을 다운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다운받은 양식에 작성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써있는 빈칸을 알맞게 채우시면 되시고 왜 내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주세요. 벌금이 과다한지 아니면은 공소사실이 인정할 수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청구 이유 중에서 공소사실이 인정할 수 없다는 무죄준장을 하실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장황해가지고 이 좁은 칸에 못 쓰실 수 있으니까 별도로 다른 용지에 써서 그것을 뒷장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법원 종합민원실에 형사과에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은 정식재판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기우편으로 보내실 때 주의하실 점은 법원에 그 도달하는 날짜가 7일 이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간을 잘 산정하셔서 미리미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이 도가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맞는데 내가 거기에서 이사를 갔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든지 또는 그 기간에 해외 출장 중이었다든지 아니면 교도소 수감 중이었다든지 이런 사유로 정식재판 기간을 도가한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에도 이제 대한민국 법원 양식에서 정식재판 회복 청구서라는 양식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기회가 다시 생길 수 있어요.
정식재판 회복 청구서를 내실 때는 무슨 이유로 기간이 도과하게 됐는지 그 사유와 입증 서류들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것만 내시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정식재판 신청서도 그 뒤에 첨부해서 같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을 하셔서 정식재판이 제기가 되면은 형사법원에서는 뭐 2023 고정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식의 형사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변호인이 없으시다면 뭐 국선 변호인 신청도 하실 수도 있고 공판 기일에 나가셔서 무죄 변론이라든지 양형 주장 이런 것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판 때에는 검사가 구형도 하고 피고인한테 최후 변론할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판이 모두 끝나면 선고기일이 잡히게 되고요. 판사님께서는 선고기일에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얼마인지 선고를 다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점이 이렇게 정식재판을 청구를 했는데 벌금형 액수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괘씸죄가 적용돼가지고 혹시 징역형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처음에 약식명령이 나온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저의 본전이다 하고 정식재판들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형을 바꾸는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바꾸는 형종을 바꾸는 것은 금지가 돼 있지만 벌금형을 더 증액할 수는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재판 청구한다고 무조건 형이 깎이거나 그대로 되는 건 아니시니까 법률 상담 등을 통해서 정식재판을 해도 승산이 있을지 한번 상의해 보시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뭐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시험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결격 사유로는 일정한 성범죄로 뭐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은 게 아니고서는 2년 이내 횡령이나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만 결격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벌금 받은 것만으로 공무원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금도 전과기 때문에 벌금형이 좀 부당하다 싶으시면 정식재판을 통해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벌금형이 나오는 약식명령과 약식명령을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